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3일이 지났지만 기다리던 실종자 발견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는 구조와 수색에 피해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기로 해 지지부진하던 사고 수습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된 아파트 옆에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는 타워 크레인의 상층부 해체 작업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당초 지난 21일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완료가 될 예정이었지만 해체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등 위험한 변수가 잇따르면서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가 늦어지면서 실종자 수색도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아파트 고층부에 쌓인 대형 콘크리트 잔해문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3교대로 24시간 수색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2층 자라 제거비 선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27층에 있는 장애물을 정치해볼 예정입니다. 길어지는 수색에 실종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붕괴 사고에 책임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지자체가 인력과 장비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산이 저희를 우롱하고 계속 이렇게 구조작에 비협조적이고 관공서들은 그 현산 변명이나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부는 내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실종 근로자 수색과 현장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내려진 대피령이 해제돼 인근 주민들이 12일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22일 오후 6시를 기해 붕괴 사고 아파트와 인접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붕괴 건물에 세워진 타워 크레인의 해체 작업이 일부 완료되면서 더 이상 붕괴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후 12일째 숙박업소나 친척집 등을 전전하던 주상복합 건물 주민 109세대 136명이 집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물결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창당하고 호남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시도당 창당식에 참석한 김 후보는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청년 등 당장 해결할 국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자신은 지지율 빼고는 다 갖춘 후보라며 거대 양당 기득권을 바꾸고 기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호남권 시도당 창당을 했는데요. 백지훈 기자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먼저 호남권에서 새로운 물결의 시도당 창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물결, 네. 전국적인 정당으로 조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오늘 저희가 전남북 또 광주 광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침으로써 전국적으로 지금 12개 광역 시도당의 창당을 마쳐서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간 망합니다. 굉장히 절실함이 가득 담긴 말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생각하셨어요? 네, 정말로 절실함을 담아서 지부상소라고 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부상소는 조선시대 때 도끼를 갖고 가서 제 이 직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이 도끼로 제 목을 쳐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왕하게 하는 호소인데 저는 그저께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이런 대선 정국, 이런 후보들의 지금같이의 네거티브 또는 막말하기 또는 험집내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소상공인 문제, 청년 문제, 부동산 문제
또 권력 구조 개편 문제, 이 문제를 선거에 유불리 따지지 말고 바로 후보들이 모여서 논의하자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네. 국민 앞에 보여주자 했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광주나 전남 동부권에도 자주 오시고 강진에도 자주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호남 일정은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주와 남도를 자주 찾는 이유는 우선 첫째는 이쪽이 좋아서 그렇고요. 이쪽에 풍광, 역사, 음식도 좋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인간미와 정,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우리 이 민주화의 성지로서의 광주, 또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와 이런 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광주와 이 호남 분들의 그 뜻과 의기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주 가고, 뭐 정치하기 전에도 늘 올 때마다 광주에 오면 5.18 민중보역 들렸었고요. 그분들의 뜻, 또 그런 희생을 치르고도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숭고한 애국심과 공동체 정신, 이런 것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해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DJ 정부 때는 행정관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가 비전 전략인 비전 2030 만드시는데 큰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셨는데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두 분의 뜻을 가까이에서 보고 또 받들 수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마 두 분이 지금 계셨더라면은 지금의 대선 전국을 보고 개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더욱 그립습니다. 또 그런 뜻을 받들어서 제가 이틀 전에 지부상소라고 하는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거대 정당에게도, 정당 후보에게도 호소하면서 만나자. 그리고 선거 유불리 떠나서 국민 앞에 토론하고 우리가 나아갈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호남 관련해서 공약이 너무 부실하다라는 얘기,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께서는 혹시 호남 관련해서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광주 지역은 우선 급한 게 광주 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국가 주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인공지능 실증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연구, 교육, 기업 발전이 아우러지는 것을 만들겠고요. 또 이것 광주는 컨텐츠 산업의 모든 물적 또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도시입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문화수도 내세운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컨텐츠 산업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남 일대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소멸입니다. 지금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인구 소멸 군이 16개나 이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군에 맞게끔 맞춤형 개발과 발전 전략을 세워서 인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우리 호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공약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선 국면 정치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거대 양당 구조, 기득권 구조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어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넘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사표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한 표가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과 또 이 기득권의 틀을 깨는 그와 같은 기반이 되는 그런 표가 되기 때문에 사표되지 않습니다. 긴 미래를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24일 월요일부터 광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최근 광주 전남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만 12세 미만 아동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집단 감염을 막고자 내려진 결정인데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설에서는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방역 활동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출범식을 갖습니다.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실무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6명과 유족대표 3명, 군경, 법조계, 학계 각각 1명씩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25일에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와 관련한 광주경찰의 수사 상황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공사 승인기관인 광주 서구청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는데요.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과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광주를 찾습니다. 먼저 25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등 1박 2일 동안 광주시에 머무르며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에서 중앙선대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데요. 송영길 대표 등도 이날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광주시는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현장 수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의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길 지역민들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에서 시작된 농어민수당은 이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모든 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대세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화순군이 전국 처음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순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가구당 연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합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은 전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저희 화순군은 민선 7기 공약상 실천의 의무에서 가구당 120만 원 지급을 확정했고요. 농민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 액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지난 2019년 해남에서 시작해 2020년 전남 모든 지역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제로 시행됐고 지난해와 올해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인천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세가 됐지만 액수와 지급 대상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액수를 120만 원으로 올린 화순군이 올해 부담할 예산은 지난해보다 54억 원이 늘어난 108억 원이며 이중 군비만 86억 원에 이릅니다. 군 전체 농정 예산 700억 원의 10%가 넘습니다. 농어민 단체들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넘어 모든 농어민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농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민에 한해서입니다. 여성 농민이 배제되어 있고요. 청년 농민들이 부모 밑에 있다 보니까 또 배제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농업인 공익수단 지원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265명, 전남에서는 1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선 북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환자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선 목포 30명, 무안에서 5명이 추가되며 서부권으로의 확산세가 이어졌고 여수 19명, 순천 18명, 광양 17명 등 동부권도 점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홍지영 대변인이 장흥을 문화관광도시와 미래 신산업도시로 만들겠다며 장흥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지영 대변인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출정했던 장흥 회령진성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기회의 땅 장흥에 문화의 힘을 더해 남도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언론인과 문화행정가, 민주당 대변인 등 30년이 넘는 전문 경험을 살려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입주 아파트 분량이 12,8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부동산 플랫폼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입주 예정인 광주 시내 아파트는 22개 단지에 12,833세대로 6,500여 세대에 그쳤던 지난해의 2배에 달합니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5,476여 세대로 가장 많았고 서구 2,921세대, 광산구 1,746세대, 남구 1,632세대, 동구 1,058세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드람 2021에서 2022 V리그 올스타전이 광주 페퍼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경기에 참여하는 모두가 올스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이벤트가 선보여 선수들과 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세트로 치러진 올스타전 중 1세트는 여자부, 3세트는 남자부가 대결을 펼쳤고 2세트에선 K스타와 V스타 두 팀의 남녀 혼성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5도 정도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